일단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행동주의 투자자 먼저 들어온 소식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기 JCP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우선은 처음 들어본 행동주의 투자자가 어쨌든 치즈케이크 팩토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지분 2% 확보해 가지고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이제 세 개의 별도의 상장 회사로 분할하자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치즈케이크 팩토리 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레스토랑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치즈케이크 팩토리 외에도 노스 이탈리아랑 플라워 차일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풀 서비스 레스토랑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가장 유명하고 뭐 미국 전역에 340개 정도 매장 있지만 국내에서도 워낙 하와이 가면은 하와이에서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가면은 뭐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그 메인 디시 다 먹고 후식으로 치즈케이크까지 먹을 수 있어서 치즈케이크 팩토리인데 어쨌든 요런 레스토랑이 있다. 근데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여기를 세 개의 기업으로 분할시키고 만약에 분할에 성공하면은 분사된 각각의 기업을 성장 지원하기 위해 우리 JCP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 도와주겠다. 자본을 투입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만약에 분사되고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자금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분사 이유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사되면은 뭐 어떻게 분사될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스핀오프나 기업 분할이 있어서는 항상 주의 깊게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분할하고 뭐 주가가 부활하는 기업들도 많고 스핀오프로 이제 통해 주식시장에 새롭게 태어난 기업들도 잘 나가는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이슈 한 번씩 꼭 체크해 보면 좋은데 만약에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뭐 분사해서 메인 핵심 사업인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따로 상장되고 그 외 다른 이제 식당들도 상장될 수 있는데 그나마 관심 가져볼 만한 건 이 노스 이탈리아라는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가보신 분들 미국에 현지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스 이탈리아는 어쨌든 이탈리안 요리 레스토랑인데 미 전역에 매장이 39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 워낙 넓으니까 39개면 정말 뭐 찾기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좀 단기적으로 200개까지 매장 확장 목표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연 20%의 속도로 매장 확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케이크 팩토리 여기 기업 전체로 보면은 사실상 여기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 자릿수 초반으로 사실상 뭐 그냥 가격 이제 외식비 상승에 따른 메뉴 가격 인상 고려하면 사실상 정말 저조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성장세 아닌가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치즈케이크 팩토리보다는 이 노스 이탈리아라는 레스토랑 성장률이 훨씬 가파른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성장률이 가파른 쪽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노스 이탈리아나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분사돼서 누가 상장해서 뭐 한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 워낙 굳이 뭐 투자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풀서비스 레스토랑 섹터에 다양한 기업들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풀서비스 레스토랑 섹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들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S&P 500에 편입돼 있는 기업은 다른 레스토랑밖에 없지만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근데 그래도 S&P 500에 좀 추후 편입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기업으로는 이런 텍사스 로드하우스나 브링커 인터내셔널 이런 쪽이 최근에 상당히 인기도 많고 매장 트래픽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마진도 계속 확장되는 사업 정말 잘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아까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뭐 1%, 2%한 자릿수 초반이었는데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거의 한 자릿수 후반 뭐 8에서 9% 많게는 10%씩 성장하고 있으니 조금 그래도 성장이 나오는 곳에서 결국 그런 데서 놀아야 뭐 돈도 벌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텍사스 로드하우스의 뭐 레스토랑 마진도 최근 급격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매장이 한 8,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대백화점이나 현대 아울렛 그런 쪽에 저는 가보지 못해서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함께 이런 브링커 인터내셔널 여기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칠리스라는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미군 기지에 입점해 있는데 미군 기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여기도 갈 수 없는 식당이고요. 근데 칠리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캐주얼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라 해야 될지 뭐 햄버거랑 감자튀김, 나초, 그리고 스테이크도 팔긴 하는데 최근에 인기 많은 거는 이 쓰리폼이라는 메뉴 3개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이런 마케팅을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칠리스 매장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브링커 인터내셔널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원래 한 자릿수 때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성공적인 마케팅 기록하면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뭐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뭐 레스토랑 섹터 좀 이슈를 봤는데 최근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이 레스토랑 업계가 약간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 불황이 엄청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어디는 어렵다고 어디는 잘 나간다고 이게 다 엇갈리고 있는데 근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기서 이제 함의하는 바가 '레스토랑 업계 불황에도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이 레스토랑 체인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살아남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 팬데믹 이후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외식 비용이 상승하고 그리고 인건비랑 뭐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레스토랑 체인들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뭐 올해 레스토랑 체인들이 2020년 팬데믹 당시 제외하고 팬데믹 당시에 이렇게 파산한 체인이 한 25개에서 30개 사이 있었는데 현재가 그 이후로 가장 많은 뭐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그 뭐 새우 칵테일 새우 무제한으로 줬다가 이제 파산 신청한 레드 랍스터나 뭐 호커스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 그리고 이 티우아나 플래츠, 뭐 로티 요런 레스토랑 업체들이 다수가 체인점들 파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좀 레스토랑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레스토랑에 투자하려는 사모펀드들도 줄어들어 가지고 일부 체인점들은 이제 이 적극적으로 시장 확장을 하다가 시장 확장도 조금 잘 안 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망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뭐 좀 업계가 어려우니까 사모펀드 투자도 못 받아서 운영도 똑바로 못하고 신규 확장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못 나가는 기업들은 더 못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본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 승자 기업들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망한 기업들은 뭐 투자 더 안 된다 하고 잘 나가는 애는 계속 투자한다 하니까 뭐 승자 독식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레스토랑 산업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하는데도 뭐 많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매달 평균 현재 3,700개의 레스토랑 오픈하고 있다 합니다. 약간 국내에도 뭐 팬데믹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외식업체들 권리금도 없어지고 많이 망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수하거나 매수해서 뭐 사업 번창시킨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뭐 그런 사례도 있어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레스토랑 섹터 자체가 현재 불황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이 미국의 매달 리테일 세일즈를 발표하죠. 그 소매 판매 지표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근데 리테일 세일즈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맨 밑에 이제 푸드 서비스하고 그 베버리지인가요? 그렇게 음식 서비스 및 주점 매출이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MOM 기준으로 뭐 매달 계속 상승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 파란색이 미국의 그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에서 음식 서비스하고 주점 매출인데 뭐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이 소비에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여기서 꺾일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는 거는 최근 인구 구조학적 변화랑 좀 삶의 행태 변화 때문에도 외식이 계속 증가하는데 최근에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더 자주 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데 뭐 코스트코 가서 장 봐 와서 그 냉장고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요리하기엔 좀 그러니까 많이 사 먹고 그리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과거하고 다른 그런 좀 역할군이 좀 바뀌면서 외식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외식 옵션도 점점 증가해서 이제 뭐 식당 종류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국내로 치면 백반집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정말 다양한 스트리트푸드 음식이 각 나라의 음식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 수요 증가하고 있고 특히 또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최근 이 뭐 시성비 그런 표현도 쓰던데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젊은 세대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밥도 빨리 먹고 나 하고 싶은 거 취미 생활 해야 되는데 밥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리하고 설거지할 시간에 빨리빨리 외식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섹터다. 지금 당장은 불황이 있지만 그래서 뭐 앞서 살펴본 기업들 뭐 주가 몇 개 체크해 보면 치즈케이크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이게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주가 상승이 매력적이진 않지만 근데 여기도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긴 했습니다. 여기는 뭐 어쨌든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기업 3개로 분할시키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풀서비스 레스토랑 중에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는 텍사스 로드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름 말 그대로 텍사스로 사람들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 전역에 있죠. 텍사스 로드하우스. 국내도 몇 개 있고. 여기 워낙 맛도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상 초유가 랠리 계속 펼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장 끝나고 실적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앞서 또 살펴본 그 칠리스 운영하고 있는 브링커 인터내셔널 요런 데도 칠리스에서 아마 요땐가요? 여기 4월 말인가? 그때 이제 3 for me 그 메뉴 3개를 $10에 드립니다. 이런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 결국에 가치 중심의 소비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 중심의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매장 트래픽 증가하고 매장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다음 주 개장 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장 전 실적 발표 예정에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